안녕하세요. 병택입니다. 이제는 약간 컨텐츠다운 영상을 좀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일본어 독학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제 제가 했던 방법하고 시행착오를 토대로 좀 팁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은 일본어 공부에 불을 붙이려면 일본을 좋아해야 됩니다. 적어도 관심이라도 있어야 돼요. 특히 문화나 풍경, 음식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일본 사람, 또는 일본어 자체에 좀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떻게 일본에 푹 빠지게 됐는지 앞서 말씀을 드리고 독학 팁을 드려볼게요. 이 내용은 제가 일본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할 때 이제 스토리텔링에도 사용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소에 외국인에 관심이 엄청 많았어요. 저는 특히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성인이 되자마자 교회에서 해외 선교단 이런 거 모집하면 다 참석하고, 대학교에서도 돈만 내면은 교환학생이랑 매칭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때 어설픈 외국어 실력으로 정말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친구도 많이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당연히 전 세계 공용어인 영어하고 바디랭귀지를 사용해서 대화를 했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1, 2주일 가는 그런 단기 선교단 말고 진짜 몇 달 살고 오는 그런 중단기 선교단을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이때 태국에 거의 3달, 몽골에 1달, 일본에도 1달 정도 살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저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나라에서 살면은 좀 짧게 사는 거 말고 조금 기간 있게 살면 그 나라 사람들하고 되게 잘 어울리면서 그 나라의 언어를 기초에 빠르게 떼는 그런 습관이라든지 재능? 약간 이런 게 있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태국어도 기초적인 거는 알아듣고 하고 싶은 말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했었는데, 결국 한국 돌아오고 좀 안 써버릇하니까 지금은 태국어는 많이 까먹은 것 같아요. 이제 일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일본의 오키나와라는 이제 섬에 1달 살다 오게 됐었는데, 그때 친구가 조금 생겼어요. 이제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도 라인으로 꾸준히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텍스트로 주고받다 보니까 쓰는 한자나 히라가나가 다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내가 직접 공부해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팝하고 계속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공부하려고 유튜브에 일본어 기초 강의를 몇 개 찾아봤어요. 참고로 저는 유하다요 채널에 유하님 강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그분이 그때는 평범한 대학생이셨지만은 이분이 지금은 일본어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 무료 강의 영상들이 아직도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좀 기초를 떼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대충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다른 언어들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이 뭔가 일본어 공부가 좀 유별나게 좀 재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텍스트로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일본인들하고 진짜로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이 사람들이 알아듣는지,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을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일본 여행을 가볼까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2년 반 동안 일본으로 가는 하늘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쉬운 대로 좀 펜팔 어플 이런 걸 이용해서 좀 전화로라도 일본어 연습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일본의 드라마, 영화, 예능 이런 걸 좀 챙겨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같은 거는 좀 최근에 빠지긴 했는데, 이 당시에는 예능 같은 걸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제 전부는 아니지만 일본어가 슬슬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일본에 빠져가면서 일본은 너무 가고 싶은데 이제 코로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알게 된 게 이제 워킹 홀리데이 비자,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가는 취업 비자, 그리고 유학 비자, 그리고 한국 회사원들이 업무차 가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 비자들을 어떻게 따는지 엄청 알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자격증 공부도 시작하고, 자격증을 따르면 단어를 엄청 많이 외워야 돼가지고 확실히 어휘력이 이때부터 좀 확 늘더라고요. 아무튼 다 알아본 결과 아직 제가 대학 졸업은 못해서 일본 취업은 무리고, 유학은 뭔가 시간이나 돈이 아깝더라고요. 언어는
제 생각에 그냥 그 나라 살면 느는 건데, 거기다가 비싼 학비 내가면서 그 학비를 내려면 또 돈도 벌어야 되는데, 유학 비자로는 알바도 못하고, 뭐 대학 졸업만 늦어지고 너무 비효율적이었어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막힌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열리자마자 지원을 하려고 2년 정도를 대기를 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계속 저는 대학 다니면서 며칠에 한 번씩 일본어 단어장도 들여다보고, 뭐 일본인들하고 통화도 계속하고 예능도 많이 챙겨보면서 일본에 대한 좀 흥미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졸업 직전에 이제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열려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시기가 너무 좋았어요. 졸업이라는 큰 짐을 내려놓자마자 맘 편히 일본에 가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좀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어떻게 워킹 홀리데이까지 이렇게 이어졌는지 좀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파트 2로 이제 독학 팁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진짜 생초보에서 중급 직전인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많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앞서 파트에서 어떻게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는지 말하면서 조금씩 이제 흘려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히라가나 암기는 필수입니다. 이제 아주 기본적인 조사나 문법을 이제 공부를 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읽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히라가나를 모르면 아예 진전이 안 됩니다. 쓰는 것까지도 안 바래요. 그냥 딱 이 히라가나를 보면 이게 어떤 발음이 나는구나 정도라도 눈에 익혀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이제 한자하고 가타카나는 일단 히라가나로만 표기를 하는 거예요. 히라가나 공부하기도 벅찬데 갑자기 가타카나랑 한자를 다 외우려고 들면 금방 지쳐버릴 거예요. 흥미도 잃고. 그래서 한자랑 가타카나가 보이면 이거 그냥 파파고에 쳐가지고 히라가나로 그냥 아래다가 다 써버려요. 일단 히라가나를 먼저 익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아주 기본적인 조사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조사는 뭐뭐에, 뭐 누구에게, 뭐 어디에서, 뭐뭐도, 뭐를, 뭐가, 누구와, 뭐랑, 뭐 누구보다, 뭐 이런 걸 말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주 기초적인 단어집을 사서 아주 기초적인 단어나 동사를 외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자격증 준비할 때가 일본어 공부하지 좀 한 6개월에서 1년 지난 다음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때 처음 단어집을 샀어요. 약간 후회가 되지만 일찍 사면 살수록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아주 기초적인 걸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초 단어집을 보면 이제 동사나 단어를 가지고 이제 마스, 데스형으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마스형으로 어떻게 바꾸는지, 데스형으로 어떻게 바꾸는지 이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제가 이제 추후에 영상에서 그 기초 강의를 좀 해드릴까 하지만 일단은 마스, 데스 문장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단은 생초보일 때는 애니메이션은 그냥 재미로만 보고 공부하려 들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완전 생초보일 때 얘기입니다. 애니메이션도 당연히 공부가 너무 잘 돼요, 저는. 근데 일상에서 안 쓰이는 말투나 표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초보일 때는 이 차이를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초보일 때 굳이 애니로 공부를 하는 거는 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테라스 하우스라는 일본의 예능을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말하는 동안 생 기초를 뗐으면은 이제 일본 예능을 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몇 가지 표현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참고로 테라스 하우스는 그러니까 한국의 솔로지옥이나 뭐 환승연애처럼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하는 리얼 그런 연애 그런 매칭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반인들이 하는 그런 발음이나 억양, 표현 같은 거를 좀 따라해보면서 들으면서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뭐 아는 표현이 나오거나 이거 좀 알 것 같은데 싶은 거는 뭐 10초 전으로 돌려서 다시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우리 휴대폰 자판 할 때 일본어 자판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뭐 일본어 자판을 아이폰이 이렇게 기본에 있어가지고 추가를 했습니다. 뭐 언제까지 파파고에 그 친구들이 말한 거 번역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까? 쉬운 표현 정도는 직접 써보는 거예요. 이제 일본어 자판은 알파벳을 조합하는 로마자하고 히라가나가 나오는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제 일본인들도 두 개 다 씁니다. 제가 본 결과. 근데
외국인인 우리나 초보들은 로마자가 편하니까 그냥 그 로마자 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펜팔 어플로 전화통화 많이 했다고 했었죠. 이거는 헬로우톡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약간 외국인 교류, 뭐 언어 교환 이런 페이스북 같은 건데 여기 타임라인에 사진이나 글도 올리면서 소통할 수 있고 뭐 전화할 사람을 찾거나 뭐 이제 메시지 하다가 친해지면 전화하기도 하고 뭐 궁금한 표현 물어보기도 엄청 좋아요. 이제 여기에 애인 만들려는 목적이나 변태들도 많지만 이제 순수하게 언어 교환을 하려는 목적인 사람들도 진짜 많습니다. 뭐 변태 만나면 그냥 차단하면 되니까 그냥 많이 시도하시고 친구 많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느낀 거는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언어 교환은 아무래도 동성보다는 이제 이성끼리 할 때가 좀 더 흥미롭고 연락 지속도도 더 좋고 서로 질문도 더 많아지면서 이제 언어 교환적인 면에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학계 정설은 아니고요. 아무튼 네, 좀 좋다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약간 동성끼리도 많이 해봤는데 어느 순간에 좀 서로 흥미를 잃고 연락을 끊게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번역기는 계속 제가 말한 팝하고 사용하시고요. 팝하고 쓰기 전에 이제 최대한 읽고 해석해보라고 먼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번역기에 넣지 말고. 그리고 평소에 이제 말을 할 때 머릿속으로 그 문장을 일본어로 번역해보는 거예요. 뭐 평소에 하는 생각이나 그런 거를. 이게 생각보다 도움이 엄청 많이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뭐 밥 먹을 때, 운전할 때, 뭐 자면서 뭐 등등 뭐 이해를 딱히 안 해도 괜찮으니까 계속 일본 노래나 뉴스나 뭐 일본 사람들 수다 떠는 그런 영상 같은 거 틀어놓는 식으로 자기를 계속 일본어에 좀 바닷속에 두면 좋습니다. 귀가 진짜 빨리 트이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억양이 익혀져요. 뭐 발음은 좀 안 좋을 수 있어도 억양만큼은 정말 빠르게 익혀집니다. 많이 들을 때. 그리고 뭐 아무튼 운 좋게 일본 친구가 생기면 그 친구를 한국으로 부르던 아니면 자기가 일본으로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뭐 시간을 보내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약간 저는 확실하게 느꼈어요. 전화로 나 좀 일본어 잘하는 듯 싶다가도 실제로 만나보니까 진짜 한마디도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계속 하다 보면 실제 대화도 술술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제가 준비한 팁을 좀 드려봤고요. 아예 그냥 강의도 해버리고 싶은데 일단은 팁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은 뭐 브이로그가 될지 뭐 지금 같은 팁 말고 진짜 기초 강의를 해볼지 아니면 이제 워킹 홀리데이 합격 팁을 드려볼지 뭐 아니면 일본에 관련된 뭐 재미난 무언가가 될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만 인사드리고 뭐 여러분들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 올릴 영상들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쳐보겠습니다.